최근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미국 시장도 다소 방향성을 잃고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어려운 국면에서 증시의 방향성을 찾고 또 향후 투자 전략을 전문가를 모시고 깊이 있게 진단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서 SK증권 지식서비스 부문장으로 계시는 최석원 전무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전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짚어야 될 미국과 중국 시장이 있겠죠. 네. 먼저 미국 시장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즘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이 상당히 좀 거셉니다. 미국 시장의 흐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각 국가들이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4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차 팬데믹에 영향을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났고, 네. 미국의 경기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바이러스가 확산될 때, 또 두 번째로 굉장히 심하게 이게 더 커질 때, 이럴 때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안정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미국 시장이 좀 꾸역꾸역 오른다는 식으로 조정을 좀 가져가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또 고점을 경신하고 하는 네. 모습들이 이제 지수별로는 좀 달라요. 어떤 지수들은 조금 더 조정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게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 접종률이 일단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응을 한 거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제 오히려 또 다른 측면을 보면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우려감이랄까요? 네. 그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조금 희석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그래서 금리가 또 낮아지고 한 부분들도 오히려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주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일단 델타 바이러스의 확산은 있지만 그래도 미국 시장 자체는 크게 아직은 염려할 것은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에 조금 좋지 못한 영향도 주고 했는데요. 중국은 금년 들어서 굉장히 지루합니다. 네. 방향이 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아래도 아니고 굉장히 긴 횡보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참 중국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성장률 모멘텀이 점점 좀 떨어질 것만은 분명하죠. 왜냐하면 작년 동기 대비로 보면 올해 2분기에 가장 높았다가 1분기에 높았다가 2분기부터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올해 전체 전망치는 8%가 넘어가고, 그렇죠. 예. 지난번에 발표된 것도 사실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7.9%였으니까 굉장히 높은데 왜 주가는 이런 모습일까? 네. 생각을 해보면 이 성장을 이렇게 분할을 해보면 이 제조업 쪽 괜찮아요. 예, 수출도 잘 되고 괜찮은 편인데, 이제 문제는 소비 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좀 방역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성공적이죠, 중국이. 예.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이 굉장히 이 여러 형태로 좀 통제를 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통제 하에서 사실 일반적 서비스 활동이라든지 야외 활동이 이렇게 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게 결국은 또 중국의 실업률 자체를 잘 못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 아니냐. 그래서 네. 성장률 전체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중국은 벌써 서비스업 비중이 전체 GDP의 60%를 거의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뚜렷한 모멘텀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뭔가 정책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었었죠. 왜냐하면 뭔가 버블이 생기는 거에 대한 부담이 컸었고, 한편으로는 정부의 어떤 힘이 그 일반 민간 기업에 의해서 잠식될 거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 시장을 볼 때는 정책 리스크도 워낙 크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소비 활동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다만 이제 한 가지는 최근 거기서 조금 변화는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지준율을 인하한다든지, 결국은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고용이 나빠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이 미국에 비해서는 못할 거라고 보는 게, 그거는
다분히 방어적임이지 네. 뭔가 성장률을 막 끌어올리는 방향의 이런 거는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우리 시장을 한번 견줘보겠습니다. 뭐 미국과 중국의 가운데 찡긴 말 그대로 무슨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식으로 완전히 샌드위치가 됐는데요. 미국이 사상 최고점 가서 기대 좀 하면 중국이 또 급락을 해가지고 우리 시장이 다소 상승과 하락의 가운데 찡겨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8월 들어서는 방향성도 좀 점차 잃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못 쫓아가고 있는 부분이 부각되고, 네. 그 다음에 중국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정책적 불확실성을 비롯한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들이 또 예. 영향을 주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좀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는 그런 모든 걸 젖혀두고 우리나라가 가장 상승폭이 빨랐었어요.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는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이 산업들, 뭐 어찌 보면은 서비스업부터 첨단 산업부터 그야말로 마스크 만드는 제조업까지 굉장히 일관되게 모든 부분들을 갖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경쟁력들이 확보가 돼 있다는 게 증명이 됐었는데 한번 그렇게 쭉 오르고 났더니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반영된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이제 올해 관건은 결국 뭐냐면 특히 지금부터의 더 관건은 네. 방역이 얼마나 잘 됐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느냐. 사실 이런 데서 미국만큼 못 쫓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방역은 뭐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차피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인 활동을 일부 포기하면서 방역을 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분명하죠. 방역을 약간은 덜 하면서 경제를 살린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서 약간 미국에는 못 쫓아가는 어떤 경제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뭐 중국과 관련돼서도 사실 모멘텀이 와줘야 되는데 네. 그 모멘텀이 안 와주고 있죠. 중국의 내수가 살아야 뭐 뭔가 우리도 수요가 더 높아지는 기대를, 이미 사실 중간재 수출하는 거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 밖의 부분에서의 모멘텀을 추가로 기다리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는 진짜 지금은 조금 방어적인 자세로 가야 되는, 경제도 마찬가지고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다시 3,300을 돌파하고 코스닥도 1,100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기대에 가깝기도 한데 네. 우리가 사실은 이 백신과 관련된 도입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제 늦어지게 되면서 네. 어찌 보면은 2차 접종까지 마친, 말하자면 이제 완전 접종이죠. 집단 면역을 위한 속도가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어떤 기대와 또는 예상에 따르면 3분기 때 급속하게 이렇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예측했던 어떤 제조업 경기 활성화 이후에 나아가서 좀 서비스업 쪽으로 이렇게 이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흐름이 전이가 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근데 그게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거는 좀 불편한 상황인 것 같긴 예, 합니다. 예. 이제 또 한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이 정책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인데 사실 인상 한 번 하는 거 다 이렇게 반영됐다고 보입니다만 이제 코로나19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재확산에 따른 부담이 생기게 되면 그거에서도 좀 합리적인 의사결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에 이게 바로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올해 하반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이 조금은 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가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이거 딱 잘라 말해가지고 상승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락도 아닌 지금 우리 시장, 과연 이럴 때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그러면 과연 어떤 업종에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지금 굉장히 중간에 끼어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이 사안이라는 게 굉장히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흐름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저희들도 사실은 좀 더 이게 앞으로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네. 못한 상황이다. 그러면 딱 그건 무슨 얘기냐면 중립적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과 달리 오를 수도 있고 또 예상과 달리 더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양쪽의 어떤 리스크를 좀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중립적인 포지션 정도를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럴 때 이제 이 성장주의 진가들이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장기적인 기대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흐름들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찾을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금리의 하락도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 힘을 주고 있다고 보면 전체 포트폴리오는 중립. 포트폴리오 중에 한 반 정도 제가 늘 채워놓으라고 말씀드리는 성장주 쪽은 그대로 보유. 이제 나머지 부분이 문제예요. 이 나머지 반이 원래는 이게 좀 오프라인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갈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지금 다 속속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우리 생각을 되돌려 보면 이런 것들은 어쨌든 지금 높은 저축률 하에서 제조업 제품 소비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먼저 반영하는 곳들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먼저 반영하는 것들이 아닌 것 같아도 철강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 좀 생각하는 건 지금 금리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더 떨어질 거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지만 저처럼 그 경기 회복이 다시 이제 이어질 거라고 보면은 금리는 조금씩 올라갈 거고 사람들의 금융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기 때문에 금융주에 대해서도 괜찮게 생각하고 또 네. 당연히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으니 플랫폼이라든지 온라인 기업들에 대한 온라인 유통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성장주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온라인 유통 관련주들을 조금 관심을 가지십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아까 전무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요. 이제 이번 달에 또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러면 정책금리를 뭐 미국이 안 올렸는데 우리가 올리겠나 하겠지만 최근에 한국은행의 금통위원들 말 들어보면 올릴 것 같기도 해요. 예. 과연 이 변수 한번 짚어주시고 예. 만일 그렇게 된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네, 종합적으로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미국과 달리,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적인 흐름과 달리 먼저 움직였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과거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물론 뭐 글로벌 관점에서 미국 금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가 막 그거를 벗어나서 가지는 못해요. 그렇죠. 예, 그게 특히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거의 가까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뭐 이머징 마켓처럼 그런 리스크가 커져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뭐 또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이런 그렇죠. 필요성도 좀 줄었죠 과거보다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금리 인상을 먼저 할 거로는 보여져요.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이 대단히 크진 않을 거다. 여기까지가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8월 달에 올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마 늘어날 거예요. 10월 달에 추가로 올리는 정도까지는 네. 오케이. 그 정도면은 뭐 1% 정도.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더 빠른 속도로 올리겠다. 그러면 안 되죠. 예,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올 거냐. 네. 이제 그거를 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걸로 이제 생각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정말 최근에 오리무중 앞을 알 수 없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 진단 그리고 향후에 어떤 투자 전략을 갖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의 최석원 전무셨습니다. 전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